지난 시간에 우리 진도 나간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교재 특강에 절대로 다 못 끝내요. 그래서 이번 특강이 이 교재를 원래는 특강용 교재는 되게 얇가운 것들을 잡아 3주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근데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특강 기간도 내가 6주로 늘려 잡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재가 좋은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여기는 지금 대부분 그 내신 대비가 중요한 학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문법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이번 특강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너희들이 취약한 것들 중에 하나가 투부정사부터 시작이야.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아이들 가장 어려워하잖아. 근데 항상 내신에서 다뤄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투부정사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다 못했어요. 투부정사를 1시간 안에 끝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쓰임을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일단은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덩어리다. 그래서 얘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쓰인다. 명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쫙 했고, 그 지난 시간에 여기 휴가 가셨던 분들 있으실 건데 영상 다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달라고 하셔갖고 꼭 복습하시고, 자, 여기 과제 드렸어요. 풀어 오셨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에서 요거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과제 해오셨어야 됐고, 의문사의 투부정사까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어요. 자, 오늘 뭐 할 거냐면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문장을 좀 한번 보면, 이놈의 투부정사는 해도 끝이 없어 얘들아, 그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자꾸 내신에 나오니 뭐 어떻게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그냥 그럴 거라고 하면 그냥 확실히 두들겨 패고 넘어가는 게 낫지. 보자. There are many ways.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습니다. 절대 영어는 이런 식으로 안 끝나요. 무슨 많은 방법? 메인이를 ways라고 하는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일반적으로 가장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 붙어서 꾸미는 경우가 가장 흔하죠.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아이가 전치사가 뭐 붙어서 꾸밀 수도 있고, 뭐 ing나 pp 덩어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 붙어서 꾸미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way를 뒤에서 to learn English. 자, there are many ways. 영어는 이렇게 말 안 해. 많은 방법이 있어. 뭔 많은 방법?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to learn English가 붙어서 영어를 배울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러면 way 명사를 꾸몄으니까, 이게 결국 명사를 꾸몄으니까 명사는 누가 꾸며요? 형용사가 꾸미잖아요. 자,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요. 그쵸? 형용사는 부사가 꾸며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위치가 그래서 부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 쓰고 그 다음에 명사를 쓰는데, 이게 단어가 한 단어일 경우에 이렇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수식하는 형용사가 길어. 그럼 어떻게? 못 쓰지 앞에다가. 그럼 어떻게? 다 뒤로 빼. 단어가 하나가 넘어가면 2개 단어부터는 다 뒤로 빼. 이게 원칙이야, 영어는. 그래서 보자. To learn English 벌써 단어가 3개잖아. 그러니까 wage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야. 자, wage 앞에는 누구를 썼니? man이라고 하는 형용사 하나 썼죠. 많은. 단어가 하나니까 이렇게 명사 앞에 얘는 쓸 수가 있는 거야. many는. 근데 to learn English는 덩어리고 길어졌기 때문에 뒤로 빼버린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해석을 어떻게 해? 그러면 동사할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딱 떨어지죠. 동사할 명사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더 볼게요. The couple is looking for a new house to live in. 자, 그 부분은 새 집을 찾고 있어요. 영어는 절대 이렇게 안 끝나요. 뭐 할 새 집? 사서 팔 거야? 뭐 할 거야? 리모델링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문제가 되게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집이냐면 지네가 들어가 살 집이야. 그래서 house라고 하는 명사 앞에서 누가 꾸몄어? new라고 하는 형용사가 꾸몄네요. 그죠? 이렇게 한 단어는 꾸밀 수가 있는데 to live in 단어가 3개가 돼버리니까 뒤로 뺀 거죠.
그래서 house라고 하는 명사를 뒤에서 꾸몄기 때문에 어때?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가 하는 일을 했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에 불과해요. 그죠? 형용사가 하는 일을 했으니까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 이거 할 때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집 안에 들어가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live in a new house 아니야? live in a new house잖아.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할 거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in은 꼭 쓰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까지, 투부정사에 전치사까지 들어가는 표현들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셔도 될 건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a chair to sit on. 자, 볼게요. a chair, 어떤 의자야? 앉을 의자죠. 그럼 보자. a chair to sit on이니까 만약에 on이 없다 쳐? 그러면 sit a chair야. 의자를 앉다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on까지 써줘야 sit on a chair. 그 의자 위에 앉다가 되기 때문에 전치사는 꼭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애들, 어떤 애들? 돌볼 애들이야. 돌볼 애들. 그러니까 take care of children이잖아. take care of children. 그래서 표현을 전부 끝까지 다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우리 내신할 때 많이 했던 것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세요. 천천히 풀어봅시다. 자, 같이 보죠. Do you have any what this week? Yes, I do. Do you로 물으면 I do로 담는 게 일단 맞고요. 조건이 뭐냐면 투부정사를 써서 얘네를 그들을 만날 계획에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계획의 자 너는 어떤 계획인데 계획인데 무슨 계획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do you have any 여기에 계획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plans가 먼저 오는 게 맞겠죠? 플랜즈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 플랜즈를 뒤에서 그들을 만날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획이냐면 그들을 만날 계획이니까 자 명사는 뒤에서 to가 꾸밀 수 있다고 했으니까 to 만나다 그들을 이 거꾸로 가면 돼. 영어에서 우리말은 그래서 to 만나다 그들을 그래서 to meet them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그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해서 명사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몄으니까 형용사가 하는 일을 했으니 이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를 좀 풀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과 8번을 풀어주세요. 4번과 8번.
같이 해볼까요? 자, 얘들아, 일단은 뭐가 제일 중요하겠지? 우리말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잖아. 그럼 일단 우리말을 먼저 보자. 짝꿍이 되는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주어는 은는 이가 이런 조사가 붙은 게 주어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자, 주어에 해당하는 것들은 나의 가족은, 자, 얘가 하는 일이 뭐야? 동사는 계획을 세웠다죠. 계획을 세웠다. 그죠? 나의 가족은 만들었다. 그죠? 계획을 만들었다죠. 그러면 요렇게가 짝꿍이니까 일단 한번 주어와 동사 뼈대를 먼저 세워보면 나의 가족이니까 my family죠. my family. 그 다음에 자, 계획을 세웠다는, 계획을 하다는 make a plan이잖아. 그래서 동사 세웠다니까 made. 그 다음에 계획을 a plan이죠. made a plan. 자, 그럼 이제 계획은 계획인데 우리말에서 보세요. 어떤 계획이냐면 이사를 갈 계획이야. 이사를 갈 계획이고 이사 갈 계획이야. 그래서 이 플랜을 뒤에서 to move를 일단 붙여주시고, 그죠? to move. 그 다음에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다른 도시로. 그러면 move 다음에 다른 도시로가 와야 되니까 to another city 이렇게 가면 되죠. to another city.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자, 8번 볼게요. 일단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랜덤하게 나열을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찾아서 쓰는 정도는 이제 익숙하게 될 건데 8번처럼 나오잖아, 시험에는. 이렇게 4번처럼 나오면 좀 그나마 쉬운 유형이고 이렇게 잘 안 나오지. 나온다 치면 8번처럼 필수 단어 몇 개를 주고 필요하면 뭐 형태를 바꿔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8번 한번 해보자. 우리말에서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아야 하니까 제리는 그의 새 학교에서 함께 얘기할 친구들을 찾았다 이거야. 그러면 주어는 제리고 제리가 한 행동은 찾았다죠. 제리가 찾았어. 누구를? 친구들을 찾았어. 그러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는 뼈대를 찾았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리 찾아낸 거죠. 동사 find 쓰래. 그러면 찾았다니까 find의 과거 found를 쓰셔야겠죠. Jerry found 친구들이네요. 친구들 그러면 friends죠. 여기까지 됐죠. 제리는 친구들을 찾았다. 그럼 남은 거 뭐 할게요? 자, 이 친구들을요. 우리말에서 보니까 이야기할 친구들이야.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할 친구들이야. 그럼 명사를 우리 아까 어떻게 하는 거 배웠냐면 투부정사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걸 배웠으니까 to talk야. 자,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함께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talk 다음에 with까지 와야겠죠. 함께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talk와 with를 썼어요. 그 다음에 남은 거 뭐예요? 어디에서 함께 얘기할 거냐면 자, 이런 수식어죠. 없어도 되는 수식어는 맨 뒤에 쓰잖아요.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의 새 학교에서 이 수식어가 뒤에 붙으면 되니까 어디로 가요? 장소 at을 쓰시고 at his 새 학교니까 new schoo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 전치사요. at 말고요. in 쓰면 안 돼요? 얘들아 여기 in 쓰면 안 돼요? in his new school 안 되는 거 알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at과 in은 둘 다 장소나 공간을 나타낼 때 쓰거든요. 그런데 at는 이렇게 딱 찍어서 어떤 한 지점을 말할 때 써요. 학교라는 지점을 딱 찍어서. 그러면 버스 정거장에 지금 만약에 성우가 서 있어. 그러면 성우 is standing at the bus stop이야. 딱 포인트 찍어서 말을 할 때는. 학교라는 포인트 딱 찍어서 말을 하는 거니까 at이야. in은 주로 어떨 때 씁니까? 어떤 공간 안에 쏙 들어와 있는 거야. in the room. 그 다음에 좀 큰 공간을 이야기할 때 in을 쓰죠. 도시라든가 나라라든가. 그래서 in 청주, in South Korea 이렇게 말할 때 in을 써요. 그래서 파티장에 있어. 만약에 은준이가 지금 파티장에서 놀고 있어. 그럼 어떻게? 은준 is at the party place야. 콕 찍어서 말을 할 때는 a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봤고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부사적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을 먼저 보시면 I hurried not to be late for the meeting 이랬어요. 나는 서둘렀습니다. 주어 동사 짝꿍 찾았고요.
자, 왜 서둘렀을까요? 자, 그 미팅에 to be late, 늦지 않기 위해서 서둘렀어요. 투부정사의 부정형은요, 이거 사실 이거 not 없다 쳐봐요. 그러면 나는 서둘렀어요. 미팅에 늦기 위해서 서둘렀어요.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자, 그 늦지 않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not이 붙었을 따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to를 내가 지금 해서 어떻게 했니? 늦지 않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었겠죠. 목적을 나타냈죠. 그러면 보자. to be late, not to be late가 이 문장 안에서 누구를 꾸며요? 늦지 않기 위해서 나는. 늦지 않기 위해서 서둘렀다. 뭐가 자연스러워요? 서둘렀다가 자연스럽죠. 즉 누굴 꾸몄어요? hurried, 일반 동사를 꾸몄죠.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형비, 그 다음에 부일. 형용사는 비동사랑 짝꿍, 부사는 일반 동사랑 짝꿍. 보세요. not to be late라고 하는 이 투부정사 덩어리가 누구를 꾸몄냐? 나를 꾸몄냐? hurried를 꾸몄냐? 누구를 꾸몄어? hurried, 일반 동사를 꾸몄단 말이야. 즉 누가 하는 일을 했어? 부사가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야? 부사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하나 더 해보죠. 자, 내려가서 I woke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났어요. 글씨가 보일까? 자, I woke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났어요. in order to를 쓰셔도 되고 뭐 그냥 to를 써도 돼요. To catch the first train. 첫 번째 기차를 잡아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거죠. 맞죠? 뭐뭐 하기 위해서로 일단 해석이 되면 무조건 이거는 목적을 나타내는 건 다 부사예요. 그죠? 안 써도 되는데 군더더기야. 부사적 용법이야. 나는 일찍 일어난 게 중요한 거지 to catch the first train은 그닥 중요한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일찍 일어났다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to catch the first train이 결국 꾸미는 거는 첫 번째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뭐야? 일반 동사를 꾸몄죠. 형비, 부일이니까 일반 동사를 수식한 부사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하기 위해서의 이 투부정사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n order to를 쓰셔도 같은 말이고요. so as to를 쓰셔도 같은 말이고요. 자, in order that으로 꾸며서 문장으로 풀어도 되고요. so that으로 꾸며서 문장으로 풀어도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푸는 거를 보면요. 당연히 t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나와야 하니까 I could가 나오게 된 거죠. 내가 첫 번째 기차를 잡아탈 수 있도록 could를 쓴 거고 I could 주어 동사로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she was sad. 그녀가 슬펐어요. 왜요? 영어는 절대로 이렇게 문장 끝나지 않아요. 자, 그럼 왜 슬펐는데? 뒤에서 to가 붙어서 설명을 sad를 꾸미죠. To lose the baseball game. 그 야구 경기에서 져서 sad한 거죠. 즉, 뒤에 얘들이 누굴 꾸며요? 야구 경기에 져서 sad. 앞에 있는 sad. 형용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sad는 슬픈이라는 뜻의 형용사잖아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즉, 형용사는, 명사는 형용사가 꾸미고 형용사는 부사가 꾸민다고 했잖아요. 즉, 형용사를 꾸미는 아이는 부사가 되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 더 볼게요. Tom must be tired to fall asleep during class. 자, 탐은 피곤함에 틀림없어.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어.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쓰죠. 왜 피곤함에 틀림없어? 영어는 이렇게 안 끝나요. 뒤에 내가 그렇게 추측을 한 판단의 근거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가 자는 애가 아닌데 잠을 잤나 봐. to fall asleep, 골아 떨어졌나 봐. 자, 그런 걸 보니까 되게 피곤함에 틀림없어.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문장 전체를 지금 수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통으로 수식하는 거는 부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 그 다음 우리 사촌이 컸어. 성장했어. 그래서 뭐가 됐어? 농구 선수가 됐어. 우리 사촌이 컸고 그 결과 농구 선수가 되었다. 부사적 용법.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내놨던 계획이 불가능해 보였어. 뭐 하기에 불가능하기? 달성하기에 불가능한.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몄으니까 부사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 이렇게까지 지금 봤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투부정사는 크게 봤을 때 얘가 하는 일은 뭐다? 명사가 하는 일을 한다. 명사 덩어리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인다. 플러스 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되면
누가 하는 일을 했어? 형용사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도 있다. 하나 더, 나머지 전부, 나머지 부사를 꾸몄다거나 아까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몄다거나 일반 동사를 꾸몄다거나 문장 전체를 꾸몄다거나 이런 전체 나머지 군더더기 일을 하는 아이는 누구야? 부사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부사적 용법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대표 기출 문제 좀 한번 풀어보죠. 풀어봐 주세요. 문제 풀어보세요. 완성하십시오. 자, 마저 해볼게요. 이거 이제 해봅시다. 자, 62쪽입니다. 자, 봅시다. 조건은 우리말 뜻과 어법에 맞도록 영작하세요. 이거 뭐 당연한 소리를 했고요. 투부정사를 꼭 포함해서 쓰네요. 자, 우리말을 보면 지수는, 자, 지수가 짝꿍이 되는 동사는 뭐예요? 살펴보았다죠. 지수가 살펴보았다. 이렇게 일단 주어 동사가 되는데 뭘 줬냐면 go through를 쓰라고 줬어요. 살펴보았다. 그러면 살펴보았다니까 과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수 go의 과거 went를 쓰셔야겠죠. went through 뭐를 살펴봤어요? 그 상자들을.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을 일단 뼈대는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상자들이죠. 그 상자들 됐죠. The boxes. 자, 여기까지 끝났어. 지수는 살펴보았다. 그 상자들을 끝났어.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왜 상자들을 살펴봤냐면 찾기 위해서야. 뭐뭐하기 위해서 to 오면 되죠. to 찾다 find. 자, 뭐를 찾기 위해서? 그녀의 옛 사진들을. to find 다음에 뭐 오면 돼? 그녀의 옛날 사진들. 그 어순 따라가면 되죠. to find 그녀의 옛날 오래된 사진들 pictures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지수 went through the boxes to find all pictures라고 돼서 이 투부정사 덩어리가 그녀의 오래된 사진을 찾기 위해서 찾아보았다. 앞에 있는 일반 동사를 꾸미니까 부일이죠. 형비 부일. 그래서 일반 동사를 꾸몄으니까 부사가 하는 일을 했으니 얘는 뭐야?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가서 문제 좀 풀게요. 3번과 6번을 풀어주세요. 3번과 6번을 풀어주세요.
옳죠, 하셨네요. 같이 볼까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케빈은 그의 오랜 친구를 길에서 만나서 놀랐다. 얘들아, 일단 주어 동사 뼈대 문제 찾으라겠지? 케빈이 놀랐다죠? 케빈이 놀랐다. 자, 이렇게 일단 뼈대를 먼저 찾을게요. 그러면 케빈 was surprised. 맞죠? 케빈 놀라지게 된 거니까 was surprised. 자, 그 다음에 왜 놀랐는지 이렇게 안 끝난다겠잖아. 그래서 얘 왜 놀랐는지를 뒤에서 to가 꾸밀 수 있다라겠고, 우리말로 보면 만나서 놀란 거죠. to meet죠. 만나서 놀란 거야. 그치? 만나서 놀랐어. 근데 누굴 만났어? 그의 오랜 친구를. 그럼 어떻게? His old friend죠. His old friend. To meet 썼고 his old friend.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뭐야? 길에서. 군더더기는 맨 뒤로 빼는 거야. 군더더기. 그래서 on the street. 됐죠? 그래서 Kevin was surprised to meet his old friend on the street. 됐죠? 자, 6번 한번 해볼게요. 웬디가 일기예보를 듣고 실망했다. 야, 저기 태풍 오냐? 우리나라? 아니냐? 태풍 얘기 없냐? 내가 어디서 들었지? 그 일본 태풍 왔다며. 일본 난리라던데. 그럼 우리나라 항상 같이 난리 되는 거 아니야? 좀 더위가 좀 꺾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차피 여긴 다 저기니까 시험 보는 친구들이니까 청주는 나는 학원이 대전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대전 천안은 전부 시험을 언제 보냐면 9월 셋째 주 넷째 주에 보거든. 그러니까 8월 첫째 주부터 걔네 다 시험 대비를 들어가야 돼. 근데 청주는 9월 셋째 주에 보는 학교가 절반이고 10월 셋째 주에 보는 학교가 절반이야. 그래서 좀 갈라갖고 너네 내신 대비 들어갈 거야. 그러면 10월이고 잠시 봐.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10월이었고 진짜 기억이 안 나네. 경사도 9월이었나?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9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 8월 둘째 주부터는 내신 대비 들어가야 돼. 그래도 특강은 끝까지 들어오세요. 이거 내신 어쨌든 2학기 내내 내신에 들어올 내용들만 지금 뽑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 공통교육과정이라서 학교가 다르고 교과서가 달라도 들어가는 문법 내용은 똑같아요. 학기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맞아볼게요. 웬디는 일기예보를 듣고 실망했다. 그러면 웬디가 실망했다. 이거 짝꿍이지. 이렇게. 그럼 이거 먼저 해야겠지. 그래서 자, 웬디. 그 다음에 실망했다는 뭐예요? was disappointed죠? 이거 그냥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 비동사 더하기 pp로 봐야 되니까. 왜냐면 disappointed는 실망시키다야. 그럼 내가 실망되려면 수동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was disappointed. 자, 영어는 절대 이렇게 안 끝난다겠죠. 왜 실망했는지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미면 돼요. 자, 왜 실망했대? 들어서 실망했대. 그래서 to hear 하시면 되죠. 뭘 들었는데? 일기예보를 to hear the weather forecas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마침표까지. 옛날에 한번 서술형 어떤 학교에서 이 마침표 안 썼다고 점수를 안 줘가지고 걔네 엄마가 보통이 아니었거든. 왜냐면 전교권에 있는 애인데 그 마침표 하나에 1등을 뺏기면 자존심 싸움이잖아. 그래서 걔네 엄마가 막 교장실까지 찾아가고 그랬는데 안 됐어. 반영이 안 됐어. 그래갖고 1등 자리를 뺏겼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요 마침표 쓰세요. 그래서 요런 내신은 되게 치사하니까. 자, 맞아 볼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투부정사. 이 책이 왜 좋으냐면 개념이 간단해서 좋아.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되니까.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을 먼저 보세요. The doctor advised me. 그 의사가 조언했다. 이렇게가 짝꿍이죠. 의사가 조언한 게 짝꿍이고 그 다음에 나더러 운동하라고 하면 이렇게가 또 짝꿍이죠. 내가 운동할 거죠. 이렇게가 짝꿍이죠. 그러면 주어 동사고 그 다음에 이건 주어 동사 목적어고 내가 운동할 거니까 이건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했으니 목적격 보호고. 자, 그러면 보세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운동을 하는데 동사를 쓴 게 아니라 to를 붙여서 투부정사 덩어리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앞전 시간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이거 중복되죠? 했던 거지 우리. 목적격 보호자를 투부정사 했던 거 했잖아. 일부러 그렇게 짜는 거야. 겹치라고. 그럼 봐봐 얘들아. 동사는 얘들아 봐봐. 명사는 문장 안에서 어디 자리 쓰여?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쓰이지. 맞지? 이렇게 쓰여. 그러면 반대로 주어 자리에 나오는 애는 명사지.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애도 명사지. 그 다음 보호 자리에 나오는 애도 명사하고 하나 더 있죠.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도 쓰여. 네, 다시 주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나와.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밖에 못 나와. 그런데 보호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가 쓰일 수 있어요. 정리하세요.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아이는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명사와 형용사. 그런데 선생님 여기 목적격 보호 이거 보호인데요. 여기는 엑서사이즈 동사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호 자리에 동사가 나옵니까? 엑서사이즈는 동사인데요. 엑서사이즈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명사나 형용사 품사 기능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맞죠? 자,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엑서사이즈를 쓴 게 아니고요 to 엑서사이즈를 썼어요. 그죠? 동사 앞에 to가 붙어버리면 우리 뭐라고 불러요? to 부정사 덩어리라고 불러요. to 부정사가 의미를 이끌고 다니니까. 그리고 to 부정사 덩어리는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죠. 걔는 정체가 뭐예요? 명사야 명사. 그렇기 때문에 보호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세요. 동사 앞에 to가 붙어버리면 얘의 정체는 뭐다? 명사가 됩니다. 명사예요. 더 이상은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요? 동사하기, 동사하는 것 이런 식으로 명사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죠. 됐죠?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의 투부정사가 올 수 있음을 봤으니 내려가서 대표 기출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풀어보시죠. 풀어보세요. 됐나요? 이거 좀 쉽지 않을 텐데. 자, 얘들아, 이거 우리말을 봐봐. 앤드류가 너에게 전화하도록 할게가 되어 있어. 주어가 누구야? 앤드류야? 아니지. 너에게 전화하도록 시킬게 이거지. 할게. 그러면 여기에 우리말에 없는 주어는 누구야? 나잖아.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할게.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어는 나는이죠. 나는 또는 내가. 이게 주어지.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가 짝꿍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있어야 돼요? I will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I will. 자, 앤드류가 너에게 전화하게 시킬게. 동사는 let을 쓰셔도 되고 뭐 make를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누굴 줬냐면 get을 줬네. get. 그래서 I will get. get 동사가 시키다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자, 주어 동사 짝꿍 했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누구야? 앤드류가 전화하도록. 이렇게가 또 짝꿍이죠. 앤드류가 전화하도록.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앤드류가 오죠. I will get Andrew. 자, 그 다음에 앤드류가 뭐 할 거냐면 전화하도록 할 거야. 그래서 앤드류가 전화할 거니까 to 너에게 전화를 주도록 할게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뭘 줬냐면 call하고 give나 이런 걸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give 너에게 전화를 주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게 너한테 전화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to give 동사 쓰시고 누구에게 뭐뭐를 순서로 가야 되니까 너에게 전화를 call 누구에게 전화를 주게끔 시킬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얘를 꾸미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됐죠? 우리말을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서술형에서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3번과 8번을 풀어주세요. 3번과 8번을 풀어주세요. 네, 다녀오세요. 같이 해보죠. 3번부터 보죠. 3번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엄마는 말씀하셨다. 이게 짝꿍이죠. 나의 엄마는 말씀하셨다. 그죠? 이렇게 짝꿍 찾았죠? 그러면 my mom 말씀하셨다. 텔의 과거 쓰면 되니까 my mom told 쓰면 되죠. told. 자, 주어 동사는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야? 우리한테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즉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이렇게가 또 짝꿍이죠.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는 우리가 오면 되니까 we의 목적격 us가 와야겠죠? My mom told us.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할 건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가 온다라는 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래?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bring이죠. bring 동사 쓰라겠어. 뭘 가지고 가? 우산을. 근데 우산은 뒤에 써 있잖아. 그래서 My mom told us to bring an umbrella 라고 하면 되죠? 됐죠? 자, 8번 볼게요. 나의 할머니는 내가 여름방학 때 그녀를 방문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주어랑 동사 뽑아보세요. 나의 할머니는 원한다. 이렇게 됐죠? 그럼 보세요. My grandmother 원하신다니까 뭐예요? want를 쓰면 되는데 할머니가 주어니까 want에 s가 붙어야겠죠?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할머니니까 my grandmother she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s는 es 붙어야 되고요. 이거 되게 간단한데도 자꾸 놓쳐 애들이. 그죠? s 붙여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말에서 보면 내가 방문하기를 이렇게가 짝꿍이죠. 내가 방문하기를. 그럼 목적어 자리에 내가 오면 되죠. 그러면 I의 목적격 me가 오면 되죠. My grandmother wants me. 자, 그 다음에 내가 me까지 썼고 이제 방문하다 붙일 거야. visit 붙일 거야. 그러면 want도 썼고 그 다음에 grandmother도 썼고 이제 visit 쓰자. 자, 그럼 어떻게 당연히 to visit로 가야겠지? to visit. 그 다음에 누구를 방문해? 그녀를. 거꾸로 가면 돼. to visit 그녀를. 언제 방문해? 여름방학 동안에. 그래서 during the summer vacation 라고 가면 되겠죠. during the summer vacation. 됐죠? My grandmother wants me to visit her during the summer vacation. 이렇게 가면 되죠. 괜찮죠? 넘어갈게요, 이제. 자, 다음 번 거 볼게요.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 오는 거 봤으니까 당연히 이제 to 안 오는 거 예외가 되는 원형 부정사 오는 거 볼까요? 자, 보자 얘들아. 문장을 그냥 바로 보면 My dad's joke made me laugh. 우리 아빠의 농담이 만들었다. 이렇게 짝꿍이야. 그 다음에 내가 웃는 거잖아. 또 이렇게 짝꿍이야. 근데 이거 뭐 이상해? 문장. 아까 거랑 뭐가 달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되는 문장이잖아. 그러면 아까처럼 laugh 동사 앞에 목적격 보호는 당연히 to가 와야 명사 덩어리가 돼서 보호 자리에 오는 거다라고 일건 설명을 했는데 이 문장은 어때요? 이 문장은 지금 to가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가 짝꿍이니까. 왜 이래요? 앞에 동사가 사역동사가 왔으니까.
예외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뒤에 to를 못 쓰는 동사들이 어떤 거예요? to를 못 쓰는 동사가 let, have, make. let, have, make. 얘네들은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를 쓰는데 to를 못 쓰는 아이들이죠. 그죠? 요거는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이 또 누가 있어요? 요즘은 help도 자꾸 여기 낀단 말이야. help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목적어가 오고 뒤에 동사가 오는데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help는 시험에 잘 안 나오죠.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I helped Mary. 내가 도와주었어. 메리가 지갑 찾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가 짝꿍, 이렇게가 또 짝꿍이란 말이야. 근데 help는 뒤에 동사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준사역 동사라고 부릅니다. 또 있죠. 뒤에 이렇게 to를 못 쓰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 있어요? 오감에 관련된 동사들이죠. 지각 동사들. 그래서 눈에 해당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뭐 귀에 해당하는 아이들, 피부에 해당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얘네들도 뒤에 to를 못 씁니다. 그래서 I saw someone. 자, 내가 본 거고 누가 버리는 거야. 짝꿍이야.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릴 건데 원래대로 하자면 to throw trash on the street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앞에 동사가 눈에 관련된 오감에 관련된 동사가 오면 어떻게 해요? 뒤에 to를 쓰시면 안 돼요. 그걸 지금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to가 있고 동사가 오면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to 부정사라고 불렀는데 to가 없고 동사의 원형만 쓰는 거는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구나. to 부정사, 원형 부정사 이렇게 쓴다는 거죠. to 안 쓰고 동사 원형만 쓰니까 그래서 원형 부정사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정도는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원형 to 못 쓰고 동사 원형만 쓰는 애들 누가 있어? let, have, make, help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뭐야? 눈에 관련된 see, look, watch, 귀, hear, 뭐 smell 이런 아이들이죠. 오감에 관련된 지각 동사들. 얘네들은 to 못 쓰고 동사 원형만 올 수 있다. 됐죠? 자, 대표 기출 문제 풀어봐 주세요. 빨리 됐네. 같이 보자, 얘들아. 자, 일단 짝꿍 찾아봐. 그 짓는 개가 만들었다. 이렇게 짝꿍이지. 그럼 이거 먼저 해야겠지. 그 짓는 개니까 더가 와야겠지. 더. 짓는 개 barking dog지. barking dog. 자, 주어 됐어. 그래서 다 barking dog 썼고 만들었다니까 동사 let, have, make 중에 make를 줬네. 그러면 만들었다니까 make가 아니고 과거 made가 와야지. 그래서 이렇게 짝꿍 끝났고 그 다음 뭐야? 우체부가 도망가도록 이렇게 가도 짝꿍이잖아.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우체부가 와야 되니까 the postman이죠. The barking dog made the postman. made the postman. 우체부가 도망갈 거니까 runaway 쓰시면 되죠. runaway.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여기다 to를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여기들 때문에. 그래서 the barking dog made the postman run away 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뒤에 문제를 2번과 7번 두 개를 풀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2번과 7번 풀어봐 주세요. 아직 11시.
같이 하자 얘들아. 지금 끝날 시간 다 돼서. 자, 2번 우리말을 보면 주어랑 동사 짝꿍부터 찾아봐. 조가 도와주었다죠. 조는 도와주었다. 이렇게가 짝꿍이잖아. 그럼 어떻게? 2번에서 조 helped지. 조가 도와주었다. helped 조. 그래서 조 helped. 그 다음 짝꿍이 뭐야? 내가 찾는 것을. 이렇게가 짝꿍이지. 내가 찾는 것을. 맞지? 그래서 내가 여기 목적격으로 me 써야지. 여기다 쓰면 I 쓰는 사람 없겠지? 내가 찾는 거야. 그러면 find를 쓰면 되잖아. me find. 자, 근데 동사가 help니까 여기 find 앞에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찾는데 뭘 찾아요? 나의 잃어버린 개를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래서 나의, my, 잃어버린 개, lost dog. 이래요. 됐죠? 7번 갈게요. 주어 동사 짝꿍 먼저 찾아볼게요. 나의 선생님께서는 하게 하셨다. 이거죠. 나의 선생님께서는 하게 하셨다. 그럼 뭐야? My teacher지? My teacher. 하게 하셨다. 동사를 뭘 썼냐면 have 동사를 썼어. let, have, make는 사역 동사라서 시키다의 뜻이야. 근데 하게 하셨다니까 have 아니고 had를 써야겠죠. 과거로 had. 자, 그 다음에 짝꿍이 뭐야? 내가 발표하는 거죠. 내가 발표하는 거니까 me. 그 다음에 뭐야? 발표하다는 give a presentation이잖아. 그래서 give a presentation.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뭐야? 자, had 동사는 let, have, make 사역 동사니까 give 앞에 to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여기까지 진도 나갔고요. 뒤에 보면 투부정사를 포함한 주요 구문은 안 할 거예요. 이건 안 할 거고 이건 너무 짜잘한 것들이라 안 할 거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직접 읽어보시고 충분히 풀 수 있어.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문제 다 풀어오시고 챕터가 끝나요. 챕터 테스트까지 전부 완성해 오세요.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냐면 73페이지까지 싹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질문부터 받고 그리고 나서 동명사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풀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지 내가 안 빼줬어. 일부러. 문제 풀고 정답 보고 맞춰보고 모르겠는 거 체크해서 문제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